안녕. 반갑습니다. 기록이 오빠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4차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뉴스가 이슈잖아요. 지금 난리죠. 이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또 받아요. 4차 재난지원금 3, 4월 지급 전망. 이낙연 민주당 대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공식화. 전국민 맞춤형 병행. 크게는 20조. 슈퍼 추경 가능성.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습니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2월 2일 정부가 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채비에 들어갔다. 정부로선 크게는 20조 규모의 슈퍼 추경 편성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추경은 이례적으로 이르면서 규모도 역대 2, 3순위로 큰 추경이 될 전망이다. 아니 그동안 코로나로 지원금을 준 게 거의 70조인데 또 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빚을 내서요. 추경 재원은 대부분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슈퍼 추경이 추진되는 경우 재정 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 예산만 놓고 보면 국가 부채가 1년 만에 100조 원 이상 급증하는 셈이다. 선거 앞두고 코로나 돈풀기 3법, 수십조 원 드는 상생 3법 추진.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계속 빚내서 돈을 푸는 거예요. 정말 쉽죠? 나중에 다 갚아야 되는 건 모르겠고 무조건 돈을 푸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누가 갚나요?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 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문케어 코로나에 건보 적자 급증. 작년 1에서 3분기 95% 급증한 2.6조 적자. 직장인 근로소득세 임금 상승보다 껑충. 근소세 세수 5년간 45.7% 증가. 연봉 3% 오를 때 근소세 9% 증가. 그러니까 다 국민이 갚아야 하는 돈이라는 거죠. 저도 올해 건강보험료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아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세금이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거를 다 느끼실 거예요. 하여튼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은 이렇고요. 와 진짜 답이 없네요. 이 정부는 빚내서 돈 푸는 것밖에 못하나요? 아니 그리고 이게 돈만 계속 푼다고 해결이 되나요? 그것도 다 빚인데요. 이거 누가 갚나요? 물론 당연히 코로나로 힘든 자영업자 분들을 도와줘야죠. 이럴 때 돈을 쓰긴 해야죠. 근데 이렇게 그냥 계속 빚내서 현금을 뿌려대는 것은 너무 멍청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도와줄 거면 제대로 도와줘야죠.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결국 이 힘든 자영업자 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이분들의 가게를 이용하는 손님들의 수가 코로나 이전처럼 많아지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코로나 때문에 손님도 안 오고 또 9시까지밖에 영업을 못하니까 이분들이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사람들이 이 가게를 많이 이용하게끔 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시장의 원리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이 가게의 상품을 엄청 싸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많이 팔리잖아요. 근데 그러면 자영업자분들이 손해를 보니까 부족한 돈은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해 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갈비탕 가격이 10,000원이면 가게에서 한 개를 팔면 손님은 5,000원만 내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 5,000원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요. 그러면 결국 가게는 똑같이 10,000원을 받는 거고 손님은 5,000원만 내는 거잖아요. 엄청 싸죠. 저라면 무조건 가게에 가서 사 먹어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힘든 가게의 경우에 이렇게 손님 돈이랑 정부 지원금 5대5로 내게 한다는 거고요. 이렇게 힘든 가게는 정부 지원금을 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은 4,000원만 내면 되니까 웬만하면 이 가게로 더 가겠죠. 조금 더 싸니까요. 정부는 이런 가게에 6,000원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많이 힘든 가게는 손님은 3,000원만 내게 하는 거예요. 정부가 7,000원을 지원해 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가게로 더 많이 가겠죠. 가격이 3,000원밖에 안 하는데 아마 저는 맨날 갈 것 같아요. 집에서 해먹는 것보다 더 쌀 것 같네요. 아무튼 이렇게 하면 정부가 원하는 대로 힘든 가게일수록 더 지원하는 셈도 되잖아요. 아니 이렇게 시장의 원리를 이용하면 되잖아요. 가격이 싸면 당연히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하겠죠. 뭐하러 집에서 해먹겠어요. 훨씬 싼데.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도저히 거기서 못 먹겠다 하더라도 저는 가서 포장이라도 해올 것 같아요. 그러면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도 더 열심히 할 거고요. 가게를 이용하는 사람도 싸게 먹을 수 있으니까 이득이고 이때다 싶어서 가족들이랑 외식도 할 것 같아요. 또 회전이 잘 되니 식자재도 싱싱하고 더 맛있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더 가고 싶을 거고. 이런 게 진짜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게 아닐까요? 아니 어차피 한 100조 풀 거 제발 좀 어떻게 되는 방향으로 돈을 써야죠. 솔직히 전통시장도 똑같지 않나요? 아니 대형마트만 계속 제재를 가할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에서 파는 상품의 가격을 낮추면 되잖아요. 그러면 전통시장이 살아나요. 이게 시장의 원리잖아요. 저도 솔직히 전통시장을 가고 싶어도 위치도 별로고 주차도 불편하고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솔직히 갈 이유가 없죠.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가격이 대형마트보다 비싸요. 이러니 누가 가냐 이거죠. 진짜 사람들이 왜 전통시장을 안 가는지 몰라요?
아니 요즘 사람들 인터넷으로 뭐 하나 사려고 하면 다 최저가로 검색해서 제일 싼 걸로 사는데 전통시장에서 물건만 싸게 팔면 사람들이 많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마트 죽이게 하지 말고 재래시장 살리기를 하라는 거죠. 쓸데없는 무슨 복지 예산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돈으로 재래시장의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하면 되잖아요. 대형마트보다 획기적으로 싸게만 팔면 재래시장에 제발 오지 말라고 해도 가요. 줄을 설 거예요. 이게 시장의 원리예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계속 현금만 뿌려댈 것이 아니라 어차피 돈 쓸 거 자영업자분들의 경쟁력을 갖추게 해주세요. 사는 사람도 싸게 사니 자주 가게 되어 좋고, 파는 사람도 손님이 많이 오니 좋고, 이게 바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공대 졸업한 저도 이 원리를 아는데 답답하네요.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